보니까 다이어트 얘기가 조금 빨리 끝내가지고 네. 조금 2부 시작하기 전에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했던 게 이제 사과를 3일 동안 사과만 먹는 원푸드 나 할 수 다이어트. 있을 것 같은데. 3일만 하는 거예요? 3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4kg를 3일 만에 뺐어요. 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에 그거를 원래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여러 번 한 거예요. 아, 3일씩? 아, 효과적이다 보니까 네, 자주자주 했다. 네네네. 한 달에 한 번씩 3번 했다가 이제 몸이 망가졌었죠. 장난 아니다. 그리고 레몬 디톡스도 해봤어요. 2주 동안 거의 2주 동안 레모네이드를 좀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마셔요. 근데 레몬 디톡스 하면 위가 되게 쓰리다고 하던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보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밥 먹다가 한 며칠간을 죽 상태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이 괜찮게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레몬 디톡스를 들어가는 건데 위산이 워낙 안 좋으신 분 많이 되신 분들은 안 하죠.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막 요요가 와가지고 오 마이 그죠? 갓. 주방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먹었어요. 너무 또 그걸 좀 또 단기간에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 왔군요. 이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그나마 진짜 요요가 저탄고지를 했기 때문에 안 오고 1년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식단을 하면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체기 그러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 근데 그렇게 많이 22kg를 빼고 이제 목표 체중이 정체기가 있으니까. 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는 다들 너무 욕심 욕심이지 때문이야. 않나요? 욕심이야, 욕심. 근데 우리도 욕심이야. 욕심이지. 당연히 욕심이죠. 22kg 안 뺐어요 여기 아직. 어떻게 20kg 빼요? 말이 되는 소리야. 아, 난 시적지점이 높았다고. 어제가 그랬는데 그랬구나.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같은 몸무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 되는 것도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아. 그 당시엔 모르고 1년 딱 그러니까 매일같이 체중을 기록을 재니까. 해놨거든요. 아. 야, 매일 했대. 네네네. 장난 매일 원래 해요. 매일 재요. 원래 매일 재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많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네, 모르시는 거겠지만 매일 잽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딱 봤더니 300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중학교 때 다이어트 시작한 이후로 체중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었던 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걸그룹 다이어트는 어때요? 저는 이제 시술 요요 요정이었는데. 근데 우리 시술은 아니, 안 근데 해봤잖아. 약간 무서워가지고. 시술 그거 저거 없어요? 나중에 그 뭐 환불 제도 같은 거 없어요? 뭐 제대로 아, 안 요요는 해봤는데. 요요 탓이지. 아니 요요는 요요 온 네, 나의 네. 잘못인 거죠. 왜냐면 빠졌으니까.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지니까. 네. 네, 아, 그 보장해주는 기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음. 그냥 일단 빼줬으니까 일단 그 걸그룹 주사는 세트들도 있고 뭐 전신도 있고 뭐 돈이야 많이 들일수록 잘 빠집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5회였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가서 주사를 맞아요. 음. 네, 온몸에 주사를 맞아요? 다섯 군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끄는 패키지는. 근데 이제 5군데 정말 내가 고민인 부분들 여자들은 뭐 승마살 허벅지의 승마살이라던가 뭐 팔뚝 그 두꺼워 보이는 그 부분 뭐 그리고 그다음에 웨딩드레스 입을 땐 그런 게 이제 포인트. 맞아, 그럼요. 맞아, 웨딩 드레스 이제 어깨 내에 놔야 되고 팔뚝이 또 얇아야 되니까 저는 팔이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팔이랑 이제 허벅지 승마살이랑 그 이게 옆구리, 뭐 뒷구리 이런데 정말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걸 안 하고 싶은 게 정말 아파요. 아, 주사 맞는 거 자체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정말? 그게 무서울 것 그게 같아. 지방을 용해시키는 녹이는 용액을 넣는 건데 시술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집니다. 며칠 만에 빠져요? 뭐 일주일에 2-3kg씩은 쭉쭉쭉 나가요. 저희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세요. 아픈 거라. 아니, 근데 되게 그게 아프대요. 지방이 용해되면서 그럼 그게 나와요? 그 지방 배출제를 같이 처방을 해줘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식단도 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은 이렇게 먹으면 소도살이 빠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 150만 살안 빠진다는 돼지도 빠질 수 뭔가요? 그러니까 그 시술을 안 받아도 이 식단으로 먹으면 살이 빠진다. 왜냐하면 아침에 두유 1개, 달걀 1개예요. 그리고 점심 때 일반식의 절반. 그러니까 저는 회사니까 회사밥을 먹는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밥에 무조건 절반을 먹고 이제 저녁 때도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하나거든요. 완전 저칼로리네. 완전 저칼로리인데 그 지방을 녹이는 주사까지 맞았고 지방 배출까지 하니까 안 빠질 리가 없죠. 장난 아니 아닙니다. 진짜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단만 해도 빠졌을 법한데 그럼 주사는 무슨 급하게 빨리 식단을 빠져야 하면 살은 빠지지만 내 뒷골이랑 내 팔뚝은 안 빠지니까. 원하는 부위. 아 체중 감량과 눈바디의 그 근데 변화는 이게 다르니까. 진짜 무서운 게 여자들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거기 가면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그 병원에. 대박이다. 대기가 정말 많거든요. 한 2, 30명이 앉아 있어요. 주사 맞고 가려고. 근데 진짜 날씬해요, 다들. 아 정말 주사 하나인데 맞는 정말 데는 날씬한데 나의 그 끝까지 안 빠지는 어. 마지막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PT 하고 했잖아요. 어. 아무리 빼도 내가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기 전에 용납이 안 되는 그 부위가 안 빠져서 가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달 만에 요요 왔습니다. 어. 절대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너무 역백을 아프고 드려도 너무 비싸고. 너무 바로 요요 온다. 아프고 너무 비싸고 빼고 싶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은 거잖아요. 네. 요요가 오더라도 그럼 그 부위는 좀 덜 찌나요? 그럴 리가. 똑같이 찝니다. 아니 몸이 무슨 예, 나 보시면 아니, 그래도- 아시잖아요. 아니 아니 왜냐면 이제 다 타입 있잖아. 어디가 찌는지 그건 몸이 네. 항상 저장해 둘 곳에 아니 두기 근데 때문에 어쩌면 원래대로 가는 집중적으로 거죠. 거기를 이제 지방을 그럼 용해를 집중적으로 했다니까. 채우겠지 뭐. 아 집중으로 또 채우. 제가 근데 그걸 맞았다고 해서 그만큼 뭐 제 비었으니까. 팔뚝이 현아 팔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런 수많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종착점에 왔어요. 저희도 보시다시피 막 엄청 날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 먹어가면서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식단이 있는데 바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는 네. 식단이에요. 맞아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지방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고 특히 뭐 밀가루나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정제는, 줄인다는 네. 거죠. 정제 탄수화물 그걸 많이 줄이는 거고 그 줄어든 칼로리를 질 좋은 지방으로 섭취하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탄고지 식단을 함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고지방을 먹더라도 지방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해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나를 바꾸는 그런 다이어트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마르게 만드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약간 과체중이신 분들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그 그쵸. 식단으로 보시면 그러기엔 될 것 정말 같아요. 좋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탄고지 하다 보면은 대표 음식으로 떠오르는 게 음료로 떠오르는 게 방탄 커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 입문용인 그쵸. 거죠. 네. 왜냐면 저탄고지는 몰라도 네. 방탄커피는 아시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뿜뿜하게 해준다는 뜻의 커피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출신인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티베트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그 짐을 날라주는 세르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르파 분들이 그 티벳에서 먹는 차에다가 야크 물소에서 나오는 버터를 집어 넣어서 맛있겠다. 그걸 아침으로 먹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다 하는데 그것만 마신 세르파들이 아침에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추운 티벳에서 막 냉수욕을 할 만큼 막 열이 막 나고 되게 활기찬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 게 방탄커피의 시작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데이브 아스프리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들고 가는 게 일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에 버터를 섞어서 마시면 이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배도 안 고프고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도 나기 때문에 방탄커피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방탄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커피 카페인에서 안 깨어주는 뇌를 지방을 통해서 더 에너지를 얻으면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약간 네. 공복에 마시기로 네네.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는 동안 추가적인 먹는 게 없잖아요. 자는 동안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는 소모하고 있어요. 자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에너지를 써서 눈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자는 동안 없는 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는 동안은 항상 그 저탄고지를 하는 몸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 자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케토시스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태우는 힘으로 그리고 또는 남아있던 당을 태우는 힘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아침 식사를 탄수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당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바뀌어지는 거고. 그때 방탄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 있는 지방을 조금 더 태워주는 지방 대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방탄커피를 통해서 뇌가 깨어나기도 하고 또 그 오전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시중에 방탄 커피는 되게 많아요. 많죠. 되게 많아. 최근에 정말. 많이 유행돼가지고 국내 제품도 많이 네, 나왔어요.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인스타가 알아. 겨울부터. 나는 맞아요, 맞아요. 광고 띄워. 너 방탄 커피 좋아하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나왔죠. 시중에 파는 거 보고 전 솔직히 놀랐어요. 이거는 꼭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되게 간단히들 저는 진짜 원두 내려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데이브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좋은 거 먹으라고. 정석으로. 정석으로 네. 먹으라고. 나 아침에 어떻게 커피를 내려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침에 씻고 출근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중파 하나 나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모카 라디오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실한 방탄 커피라고 보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쵸. 이거를 방탄커피라는 컨셉을 알고 만든 걸까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만약 건강하자고 먹는 커피 성분들이 분석해 보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다. 네. 이걸 왜 이렇게 방탄커피 몸에 좋다고 살 빠진다고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 네. 라는 의문이 있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뭐 정말 당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감미료라는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는 비추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본 제품에 대한 단점도 한번 얘기해보고 네. 감미료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네네. 그래서 별이님께서 시중 제품에 대해서 한번 단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첨가제도 많고 또 감미료, 그 합성 감미료 네. 그런 것도 많고 합성 감미료가 이제 뭐 인슐린을 덜 자극을 하니 뭐 이런 말들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체험해봤지만 인슐린 자극을 안 하느냐 장을 해치느냐 네. 두 가지 갈래에 서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유화제의 이제 단점이 장에 있는 세포의 벽을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이 안 좋아지게 됐고 이제 장누수 증후군 같은 걸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네,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감미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맛을 내는 설탕 대체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인공 감미료도 있고 그러니까 합성해서 만든 거죠. 화학약품으로. 예, 그렇게 만든 거고 뭐 천연 감미료 같은 거는 이제 천연 어떤 물질에서 추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정제한 건데 감미료가 이제 혀에는 단맛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 수용체에 달라붙는 단맛이 아니거든요. 단맛을 느꼈지만 진짜 단맛이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는 더 단 걸 주라고 신호를 보낸대요. 진짜를 줘, 진짜를 줘. 몸은 진짜 알거든, 설탕을 가짠지. 다오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찾아서 먹게 되는 이제 입맛이 돈다고 하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미료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방탄 커피 믹스들에서는 그런 감미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든든할 수 있어요. 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점심에 원래 먹었던 것보다 더 먹고 싶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지하고 가시면 좋고, 저탄고지의 중점은 이제 칼로리가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칼로리 몇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모두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몸에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네. 굳이 저칼로리를 하지 않아도 지방이 타고 있는 식단이죠. 네. 지방 비율이 이제 많아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